오늘 YTN에서 독일 코로나 장기 후유증 치료 연구 4차 유행도 대비해야, 오늘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확산이 줄어든 독일은 봉쇄를 완화하고 EU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등 일상 회복에 들어갔지만 가을철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이를 신규 확진이 최고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접어든 독일. 독일 16개 주정부 모두 봉쇄 조치를 완화해 학교와 상점, 문화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거리에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많은 시민이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산책을 하는 등 여유로운 한때를 즐깁니다. It's getting better because now I'm able to do like some stuff again. I don't have a problem with the testing beforehand. So I'm really happy that it's getting easier now. 코로나 확산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일상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독일 내 코로나 장기 후유증 환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코로나 누적 확진자 350만여 명 가운데 약 10%인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얼마만큼 후유증을 남기는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는 만큼 확실한 치료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Ich habe so lange Zeit Kopfschmerzen nach dem Covid und wenn ich arbeite, manchmal kann ich nicht gut fokussieren. Also ich esse schwierige Situation. Ich weiß nicht, was kann ich mir tun. 아냐 칼리책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독일 정부가 장기 후유증 관련 연구비로 500만 유로, 우리 돈 55억여 원을 투입해 후유증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을 앞둔 오는 7월부터 EU 차원의 백신 여권을 도입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백신 여권은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형태로 백신 접종자뿐 아니라 PCR 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를 완치한 경우에도 백신 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Das, wie ich schon sagte, wenn jetzt die Leute wieder reisen, es ist alles gut, alles schön. Sie sollen auch reisen, aber man muss auch im Ausland, die Deutschen mögen Spanien, sie lieben Spanien, Portugal. 이렇게 일상 회복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여름 이후 4차 유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Unsere führenden Virologen behaupten, es gäbe keine vierte Welle, aber ausschließen kann man das natürlich nicht. Letztes Jahr um diese Zeit sah es ja genauso aus als dieses Jahr und dann gab es tatsächlich noch mal eine dritte Welle. 사실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환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많이 움직이는 층인 청년층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스크를 한두 사람씩 벗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이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감기 수준의 겨울 계절병이나 풍토병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일상생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을 회피하거나 백신의 접종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추세 좀 보고 갈까요? 국내가 429명, 국내도 백신 1차 접종자 완료율이 1000만 명이 훌쩍 넘어갔죠. 그런데 429명인데 앞으로 이 추세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한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미국 2만 1000명. 미국이 10,000명대였던 것 같은데 한 10,000명대의 변동폭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인도 10만 명, 브라질 8만 2천 명, 프랑스 2,600명, 많이 줄었네요. 터키 5,400명, 러시아 17,000명, 영국 10,000명, 아르헨티나 15,000명인데 영국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0명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다시 10,000명대가 넘어갔잖아요. 그 대부분의 확진자가 델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였죠.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영국도 결국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이후에 1년이, 작년에 시작된 이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에 오리지널,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앞으로 계속 변이가 나오겠죠? 지금까지 4번 이상 추가적으로 앞으로 변이가 중심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올지 결국 코로나는 변이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치료제는 필수일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는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추후 데이터가 나오기가 아직은 정리 중인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까 독일에서도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4월 달에 워싱턴 의대에서 그런 준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파암이라고 하는 우리 주주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의대에서 8만 7천 명 이상 코로나19 환자와 500만 명의 대조군 환자를 비교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 장기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큰 포괄적인 연구, 코로나19 관련된 질병 379의 진단 처방된 380가지의 약물 62개의 실험실 테스트 평가에서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논문이죠. 네이처. 그래서 초기 감염 회복 후 코로나19 생존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6개월 동안 사망 위험이 무려 60%가 증가하고요.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생존자는 독감 생존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50%가 증가한다. 의사들은 코로나19 생존자들을 평가할 때 경계해야 된다. 이 환자들은 통합된 다분야 치료가 필요하고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장기간 코로나19 부담이 상담함을 감안할 때 이 질병의 지속적인 영향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반향을 일으킬 것임. 초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그쵸? 그래서 이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바이러스가 몸 안에 사라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했으니까 그게 장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쵸?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는 조기에 치료 효과가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탁월한 데이터를 임상 3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이 자료는 2021년 4월 26일 그 날짜를 기본으로 하셔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가 더 쌓이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앞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짜 한국경제신문의 이슈를 빠르게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신호, 중국은 비축분 방출 예고, 원자재 긴축 발작. 그래서 페드의 조기 긴축 선회로 원자재 투자 심리 빠르게 식어 중국 시장에 알루미늄 아연 풀것, 달러가치 상승세도 악재로.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시중에 긴축 발작이 나왔다는 소식인데 토요일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좀 흔들렸었죠. 잠깐 보면 다우가 1.58, 나스닥이 0.92, S&P가 1.31, 그쵸? 그리고 프랑스도 1.46, 영국 1.9%, 그쵸? 독일 1.78. 그래서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큰 흐름에서 체킹해봐야 될 건 미국발 테이퍼링, 언제든지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끊임없이 노이즈를 줄 수가 있거든요. 신문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영상을 큰 그림에서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FOMC에서 3개월 전보다 우리 긴축 시그널이 1년 빨라졌다, 그런 예상분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부분이에요. 누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비둘기파, 이 사람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강한 매파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물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서 좀 경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점도표라 그래서 앞으로 페드 위원들이 금리를 이만큼 올려야 돼, 그 숫자가 조금은 많아지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쵸?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하고 끊임없이 이런 연준은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과 소통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내만년의 날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큰 흐름에 있다. 또한 진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큰 흐름에서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면을 좀 보고 가면은요, 결국 여기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보가 위협이 되니까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G를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미국 경제 호황,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압력, 세계 GDP 25% 차지, 강달러, 인플레 영향적, 올 3번 금리 올린 브라질, 러시아 추가 금리 인상 고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 경제가 좀 성장도 하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노이즈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옆에 또 나오거든요. 이 노이즈 우리랑 관계 있죠. 코로나 게임 체인저 될 것, 미국 먹는 치료제 개발 승부수, 3.6조 지원, 연말 출시, 경증 환자 빠른 회복 효과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혹시라도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원칙이 없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를 보면 막 흔들리시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테이퍼링과 미중 패권 전쟁의 그 이슈를 2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먹는 치료제도 한번 우리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쵸? 제가 이 부분도 자세히 언급을 드렸는데 대단해요. 미국은 결국 3.6조 원을 지원했다. 대단하죠? 우리는 500억, 꼴랑 500억 지금 지원받았잖아요. 셀트리온이. 그거 갖고도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탁월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얘네는 3.6조 원을 지원을 했고 화이자는 무려 백신을 개발하는데 2조 원이 들어갔대잖아요. 그쵸? 대단한 건데 우리는 정말 그 개발비 지원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셀트리온은 고작 500억과 회사의 자금을 통해서 무려 1,500억, 변이까지 3,000억 프로젝트로 인해서 신약을 개발했다는 게 정말 탁월하다는 거죠. 그쵸? 이 먹는 치료제는 케미칼, 그쵸? 부작용도 있고 효능에 대한 부분도 있으며 또 하나, 이 오리지널, 이 코로나, 그리고 남아공, 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독성이 정말 강하죠. 이게 경증에서 언제 중증으로 넘어갈지 몰라요. 빠르면 하루 이틀, 2, 3일 안에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바로 확진이 되면 투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쵸? 이 약은 5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도 얘가 70만원대, 80만원대인데 절대 경구용으로서 싸지가 않죠. 그쵸? 그리고 변이,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변이다. 그쵸? 오리지널, 영국발, 남아공, 인도발 변이. 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변이가 되면 될수록 독성이 강해질지 전파력이 강해질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케미칼의 약품보다는 항체 치료제가 훨씬 더 변이의 칵테일 치료제로서 대응이 가능하며 우리 레케노라주는 단일클론 항체 하나만 갖고도 정말 탁월하게 중화 능력, 대부분의 변이에 대해서 중화 능력을 다른 글로벌 치료제, 항체 치료제에 대비해서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발 델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장경영의 머니 읽기, 테이퍼링 구름 낀 시장, 조정 뒤 실적 장세 나타날까, 페드 긴축 신호의 미금리 치솟아,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 재개되자 조정 끝나면 실적 장세 온다 기대, 미국 통화 재정정책 약화 전망, 실적 장세 보기 힘들 것 시각도,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양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쵸? 미국 국채 10년물이 1.52에 멈춰 있어요. 결국 이날은 미국 변동성이 확대됐던 이날은 그나마 미국채 10년물이 안정돼 있었다. 미국 채권 시장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그렇게 급하게 튈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날을 기준으로 봤었을 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위험 시장과 안전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잖아요. 결국 시장에 여러 정말 많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큰 그림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헷갈릴 때는 정말 기업 하나만 보고 장기간 동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에는 참 체킹할 게 너무 많아요.
뭐 경제, 거시경제, 뭐 시황부터 해서 체킹할 게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막 끊임없이 괴롭히는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회사의 펀더멘탈, 기업 가치, 성장성 하나만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훌륭한 투자 마인드, 그리고 이길 확률을 높이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직함과 그런 부분들이 똑똑함과 많은 정보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망할 회사를 왜 들고 있는가? 18년 기다림. 우리 주주님께서 정말 짧고 간결하게 몸늦게 쓴 버리고 믿음이 가거든 꾸준히 모으라. 간결 명료하죠. 뭐니 해도 기다림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다. 축복받는 오후 되세요. 좋은 글귀를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USUH 엔진님께서 의견을 배제한 언론 보도로 자료로 확인된 팩트라고 해서 직접 자료를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자료인 거 말고 실제 팩트된 그런 부분만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배제한 언론 보도 자료로 확인된 팩트. 현재 선진국 유럽 EMA 긴급 사용 허가 공고 이상 단계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에서 단 3개밖에 없고 그중 하나는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임. 전 세계에서 현재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된 건 항체 치료제밖에 없음. 렘데시비르의 경우 WHO에서 치료 효과 불인정. 레키노라주 3상 중간 결과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탁월. 4. 유럽 연합 차원에서 항체 치료제 확보 계획을 갖고 있으며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도 대상 치료제 중 하나. 셀트리온 이외에 미국 회사 릴리와 리젠노는 항체 치료제는 거의 전량을 미국 정부에서 구입하여 공급이 절대 부족. 5. 동물 실험 결과 남아공 변이도 커버하는 등 대부분의 변이를 모두 커버. 6.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한 호재가 나왔으나 전고점 대비 30% 주가가 하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새로운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쭉 지켜보자고요. 기우성 대표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좀 노이즈가 많죠. 시장에도 노이즈가 많고요. 이럴 때는 단 하나, 회사 하나에 펀더멘탈 하나,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하면서 장기간 동행하면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바이오도 전공하지 않은 제가 베리데이션, 데이터 검증을 직접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기우성은 펜을 꺼내 새하얀 A4 용지의 귀퉁이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이 점을 통과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하나를 찍으면 여기 통과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여복이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점이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점이 구멍처럼 보입니다. 점만 보고 가다 보면 새끼리 나타나기도 하고 처음에 생각지 못했던 솔루션이 생겨요. 물론 문제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니 장비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요. 이럴 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절대 점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점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펀더멘탈의 훼손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펀더멘탈 기업 가치를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차를 두고 그 부분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숫자로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쵸?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보면 차트인데 일봉이에요. 얘는 여기 저점권 한번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 요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쵸? 요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지금 아직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숫자를 찍기 전에 들어올지 모멘텀 정식 승인이 나면서 들어올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실적도 있고 요번 달에 또 헬스케어 향 실적도 있고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큰 그림에서 회사의 실적, 기업 가치의 방향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보면서 크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고요. 보면 일단 차트를 폈으니까 61선 저항이 먼저 있어요. 요 저항대 요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 여기가 지금 일봉상, 잠시만요. 제가 일봉상 저항대를 다시 그려봤어요.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보면 61선하고 지금 만났거든요. 여기가 저항대예요. 일봉상 저항대라서 지금 61선에 맞았죠.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에 있습니다. 요 저점 24만 5천원에서 6천원대 저점에서 그리고 단기 고점 28만 5천원대 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매물대겠죠. 여기 이제 저항권 뚫고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제 121선 내려오고요. 그 다음 저항대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물론 여기도 약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구간, 그리고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내렸기 때문에 물량이 비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훅훅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 저항대 여기, 그 다음 저항대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에요. 차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는 건 확실성의 영역이다. 시차가 언제 될지 여유 있게 지켜보자고요. 셀트리온의 월봉이에요. 월봉은 잘 가고 있어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실적이 2008년도 매출액 800억대에서 1000억대 사이에서 매출액 2020년도 1.8조, 2021년도 2.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레키노라 빼고도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과연 얼마가 찍힐지, 또한 2022년도, 23년도 얼마가 성장하느냐가 이 셀트리온의 월봉의 그림을 좌우하겠죠. 그건 제가 100번 드놓게 큰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일봉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거래량이 아직 폭발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런데 시장에 폭락만 없다고 한다면 큰 그림에서 자금은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을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세계 외국인 투자자, 금융자본이건 한국의 기관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간에 공매도가 움직이는 방향도 큰 그림에서 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의 본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봉을 켜놓는데 월봉으로 보여드렸네요. 다시 한번 일봉 이 거래량이 차트의 그림과 항상 똑같다고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확대해 볼게요. 차트 보면 일봉상 그림하고 거래량 동반되면 주가 뜨는 거예요. 돈이 진리예요. 자본주의는 돈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를 금리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경제 이슈와 신문과 기타 등등의 이슈를 통해서 끊임없이, 금리는 국내의 돈, 환율은 대외적인 돈입니다. 이 금리와 환율이 돈의 전부겠죠. 돈의 본질적인 이야기도 끊임없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 주가는 올라와요. 무조건 진리예요. 그리고 돈이 진리니까 동반되면 올라간다. 그쵸? 그리고 거래량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주가 올라갑니다. 거래량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국 돈이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그 돈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숫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찍히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금융기관 투자자건 간에 들어옵니다.